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운동하십니까? 이 국회 의원회가 나고 의사당하고가 네. 꽤 거리가 됩니다. 아, 걸어.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사는 중인데 이 5층인데 저쪽 대각선 방향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걸어보니까 한 번 딱 두 번 그러면 한 6,000보, 8,000보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예. 두 번 그런데 반복하면. 국회에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 국회 본관이 있고요. 의원회관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네. 한 걸으면요 한 200~300m 거리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의원님들은 차를 타고 가요. 아, 왜냐하면 그것도 꽤 시간이 걸리고 바쁘니까. 바쁘게 하니까 아, 이제 그런 것도 그런데. 이해됩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은? 저는 철저하게 좀 걸어 다니는 편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예를 제일 들면 좋은데. KBS 올 때도 항상 걸어 다니고 아, 그렇습니까? 여의도에서 식사할 때 항상 걸어 다니고 아, 네. 먼 거리 아니고는 네. 대부분 이제 걷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그 이용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회관 나와서 네. 분수대로 직진해가지고 분수대에서 군자 대로행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수대로 갔다가 다시 딱 직각으로 꺾어서 네. 태극기 지나서 네. 계단 타고 올라가서 계단을 쭉 걸어 올라갑니다. 그 운동이 되죠 꽤. 네. 다음에 이제 본관 로비로 들어가면 본관 3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로텐다 홀까지 또 계단으로 올라가요. 예. 그래가지고 뒤로 가면은 그 굉장히 걷는 양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의원회관에서 그 국회 본당까지요, 의사당까지 그 상당히 거리가 돼요. 네. 그럴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열 차례 걷습니다. 자, 봄이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의혹부터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어제 당 대표께서 깊이 사과드린다. 사과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고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책임과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주말께 파리에서 그 기자회견 형식의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쯤 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송 대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이게 네, 무슨 내용인지. 직접 통화하셨어요? 네. 네.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지금 뭐 황당하다 얘기하더라고요. 민당은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고요. 네. 정확한 이제 사실 규명 그에 따라서 사태 수습 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성준 의원님 목소리 엄청 신중해졌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은 정치권 전체에서 정치권에는 대단한 불신으로 이어질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니 타이밍이 묘하다. 도청 의혹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도 이러다가 지금 점점 국민들의 이 분노가 커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칫하면요 정치권에 돈봉투가 오가는 게 지금도 당연한 문화인 줄 착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정치 불신을 부르고 위험하냐 그러면은 우리 시의원, 도의원,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이 돈봉투라든가 심지어 밥 한 번 잘못 사도 의원직 상실당합니다. 예. 우리 마산에 실제로 한번 도의원 한 분이 그렇죠,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농담 삼아 밥 한 번 안 해 이렇게 할 때도 아이고 이게 선거법 때문에라고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아니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불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벌써 한 2년 전 일이죠. 2년 전 일이지만 송영길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연유를 당당하게 밝혀서 빨리 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전모를 밝혀야 되고요. 네네. 이건 사실은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그냥 수습을 하지 않고 정쟁으로 자꾸 이렇게 치부하고 한다면은 정말 정치권이 씻을 수 없는 큰 오명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네. 진실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 물을 건 묻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정근 위원장의 전화 녹취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통화를 다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통화 녹음을 하면 이정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녹음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는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상당히 처음에 의심이 좀 들었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녹음을 한 것인지가 그러게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녹음하는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녹음을 합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정근 위원장의 이번에 1심 선고 내용을 보면은 검찰과 일정한 어떤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좀 있더군요. 보니까 검찰 구형은 한 3년 얼마 했는데 실제 1심 선고는 4년이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정근 위원장의 그러한 모습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모든 꼬리가 이게 녹취록 네. 또 이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때는 그 드루킹 일당이랑 텔레그램이 안전하다고 텔레그램을 다 이게 통신을 했어요. 이걸 다 지웠죠. 이 텔레그램은 다 지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웠는데 그걸 당시에 드루킹 그 사람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방에 공유하는 바람에 그게 다 증거로 남았던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 증거가 이 녹취록 증거 없었으면은 이것도 뭐 정치 보복이라 그러고 정치 공작이라 그랬으면 오히려 검찰이나 여당이 지금 뒤집었을 뻔했죠. 그런데 이 사안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아직도 이 돈봉투가 들고나 이게 20년 전에 우리 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좀 기억납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어느 국회의원이 박희태 전 의원 폭로를 했어요. 내가 그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후보한테 봉투를 받았다. 네. 이때 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 당시에 그걸 해서 거의 저희 우리 당이 거의 막 박살이 났습니다. 당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죠. 예.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전당대회가 저희도 전당대회를 최근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했는데 우리 당의 경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당대회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다 똑같은 당원 중에 대표 뽑고 대통령 뽑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중에 또는 뭐 당대표나 대선 후보 경선 중에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더라도 전체 당협 소속의 당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지지해달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는 있으나 영향을 미치기는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무래도 뭐 마음이랑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네. 그렇게 엄하게 금할 만큼 실제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선관위 할 때 좀 곤혹스러웠는데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또 엄중한 또 그 사전 계고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돈 선거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캠프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타이틀을 맡아서도 안 되고 지지선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할 만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돈봉투가 들어왔다. 이거 참 예사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돈봉투라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좀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쨌든 강내구 전 위원장 또 그 이정근 전 위원장의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국민들 듣기에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예. 네, 전체적인 그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안들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검찰 수사가 되면서 전체적인 맥락까지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정근 전 위원장과 그 강내구 전 위원장의 대화가 어떤 의미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또 수사 과정에 나오지 않겠어요? 수사 과정에서 나올 텐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이후에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체 진상조사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검찰 얘기한 것처럼 돈을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전달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기본적인 자체 조사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대표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참 아니 이게 상당히 뭐 여야 정쟁을 하고 야당에서는 이게 타이밍이 묘하다 뭐 어쩌다 하지만 이게 당시에 집권당이었거든요. 더구나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 있는 정당 내에서 최근에 이런 돈봉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자정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뭐 여야 어디라도 이런 게 드러나면 이제 잘못하면 전멸할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예. 혹시 아세요?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정근 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지역위원장이었고 실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이분의 입이 이분의 전화가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는 전화를 모든 대화를 다 녹음했다라는 게 아무튼 증거가 네. 거기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더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잘 안 보여요. 대신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영도 의원님? 야당이 매일 그 이야기만 하고 대통령과 국정을 같이 좀 맞들어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아니 이전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전에 김건희 여사 우리 제2부속실 없애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때 또 왜 없애냐고 민주당에서 또 난리를 치고 안 그랬습니까? 왜냐하면은 앞서 김정수 여사께서는 뭐 혼자서 전용기를 타고 다녀오실 만큼 대단한 행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비될까봐 왜 안 하느냐 그러더니 요즘 따라 난 도대체 균형도 못 맞추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지금 하는 게 보면은 원래 뭐 국가가 다 이게 돌봐야 되는 곳이지만 그러나 손길이 닿지 않고 부족한 그런 곳들을 대통령 부인이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니는 것인데 아니 뭐 다니면 그거 가지고 온갖 적을 다 내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적인 관례로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에 또 역대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 과거 김정수 여사 때는 엄청난 것처럼 대통령 행세에 거의 준하는 외국 순방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았으면 용납되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보면. 최영재 의원님은 저도 이제 최영재 의원님 존경하고 합리적이라는 부인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전임 정부에 뭘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왜 대통령 지금 부인이랑 이슈는 다릅니까? 이분은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지금 이슈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최영도 의원님의 본심이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본심 이야기할까요? 본심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본심 뭐냐면 이야기할게 좀 이따 이야기했어요. 듣고 싶어요. 본심이 저는 안 드러났다고 봐요. 본심이 아니, 그거 지금 뭐 정치적 수사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최영도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왜 제 얘기하는지 자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영도 의원님, 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데 행보가 좀 안 나왔으면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죠, 본심으로?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는 한 2주 전에 통영에서 수산인 날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부부 오셔가지고 같이 쭉 행사장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아니 반응은 예. 좋은데 네. 그 김건희 여사가 돌아다니는 건 좋고 행보를 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부인이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본심을 보도. 이야기할게. 제가 좀 얘기를 보도는 안 됐으면 좋겠죠. 전반에 말씀. 저는 김건희 여사의 좀 오늘 얘기 다 하세요. 진가를 좀 야당 좀 인정하고 진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KBS도 그러고 언론사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사실은 결혼한 직후 또는 결혼 전에 이미 언론계에서는 이 문화예술 공연 전시업계에서는요 거의 말하자면 전설 레전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칩니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내가 진지하게 아니 저는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자, 그걸 이룬 분이에요. 그런 말하자면은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은 지금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전시였다고 하는 마크 로스코 전시.
또는 이 조각가 세계 조각가인 그장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시 이거요. 이걸로 막 2015년의 경우에는 문학의 파워 인사 100인이 꼽은 역대 그대 최고의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그런 전시를 앞서 이제 리움도 했는데 리움은 몇 개 못 가져왔는데 막 로스코 작품을 미국 국립박물관 거를 뭐 거의 다 빌려듯이 해가지고 국내를 놀라게 했는데 그런 기획력 그런 전시 능력 문화예술 기획 능력이 있는 분인데 갑자기 몇 가지 사안으로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최영두 의원님이 그렇게 이제 옹호하는 것 자체부터가 궁색하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요란하면 최영두 의원님까지 이렇게 방어하고 옹호하고 방어벽을 치겠습니까? 뭐가 요란하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정치 전문가가 됐든 합리적인 사람이 됐든 일반 시민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대통령 영부인이 요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그 과학적인 분석도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분석으로 지금. 그랬을 경우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김승희 지금 의전비서관인가요? 네. 그러면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의전비서관입니까? 이거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인사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인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전비서관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자리로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최영두 의원님. 저는 이게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제2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이 논평까지 하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전비서관이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실제 대통령 영부인의 이런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항목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뭐 이렇게 자꾸 전 뭐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탁현민 비서관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분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이렇게 1년 가까이 아직 1년 안 됐죠. 안 됐지만 선임 행정관으로 이제 일정의 능력을 검증받은 것이겠죠. 해가지고 했는데 난 잘 몰랐는데 이분이 어제 어디 방송에 나갔더니 이분이 코바나 콘텐츠인가? 예. 그 출신이라면서요. 아니에요? 아니 최고위 과정 대학교 최고위 과정 동문이었다 이게 얘기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일도 도와줬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래서 이 코바나 컨텐츠 아까 얘기했지만 자코메티 전이라든가 또는 로스코 전이라든가 앞에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였던 이분하고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공연 전시 업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흥행가였습니다. 흥행가였고 그때 우리 박 의원님 많이 하셨구나. 내가 21대 국회 전반기에 문체위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김건희 대표를 저격하려고 민주당 의원 몇 분들이 문학의 전반을 다 뒤지다시피 했어요. 국정감사도 부르고 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술의 전당장도 그러시고 대단한 흥행가였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바나 컨텐츠가 대부분 다 기획한 겁니다. 그게 공연 전시가 그렇고. 네. 그렇다면은 그런 큰 기획 능력 이런 능력들 같은 것도 참작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고 탁현민 비서관이 사실은 뭘 잘하냐면 이 양반이 무슨 어전보다는 대통령 행사의 그 세팅 있지 않습니까? 세팅 큰 어떤 그걸 스토리를 만드는 세팅 능력은 난 상당히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조 앵커님도 그렇고 최영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과하니까 이렇게 방송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영재 의원님 아까 제가 본심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절제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대통령 부인 보고 언제가 나오라면서요. 나왔음을 하라면서요 또. 안 그렇습니까? 절제하십시오. 대통령 부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절제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려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뭘 이렇게 옹호합니까? 뭘 옹호를 해요? 직원도 좀 하시고. 좀 보세요. 직원을 좀 하세요. 직원을. 무슨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2007년 이후에 이 경력 같은 거 몇 가지 그거 가지고서 자꾸 너무 침소봉대하고 경강부위 하시는데 이분이 이룬
그 직업인으로서 프로페셔널 성공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아주 그 뭡니까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거라든가 또는 특집 같은 기사에 많이 나와 있고 소선의 언론계에서 큰 언론사가 공연 전시기획에서 언론사들이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지금 물어보고 언론에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방주사 놓는 거거든요. 예방주사 맞고 자, 김건희 결제하시면 여사 됩니다. 예.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이죠. 180석을 얻어야 표를 얻어야 패스트 트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무소속에 있는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법은 통과돼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던데. 숙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이제 4월 27일 아마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4월 27일에 이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뭐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죠. 왜냐하면 정의당도 아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야 되죠. 다르고 그다음에 뭐 저 무소속의 우리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딱 공개적으로 이 문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1차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즉각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뭘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그리고 계속 번번이 막힙니다. 이 정국을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전국 독타 단 뭐 금방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관련돼서 해임을 저희가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의 실패 사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저는 김태효 1차장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에 들어갔을 때 김태효 1차장이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대화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논리적 설득보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태도의 문제예요. 국가안보실 1차장의 그 오만한 태도가 전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보실 1차장의 그 태도가 맞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제가 볼 때 그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외교를 합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어디예요? 기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들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어떻게 외교를 할 수가 우리 있겠습니까? 박 의원님 기준으로 하면은 세상에 누가 그 기준을 다 채우겠습니까? 물론 뭐 이 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아주 그 좀 더 세심한 답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이 김태호 1차장은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돕고 또 지금 현안이 된 도청 문제, 의혹 문제 이 문제를 협의하러 간 것이고 또 그 능력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그건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최선의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최근엔 또 조태용 대사를 불러서 안보실장을 했고 그거 하도록 해줘야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사사건건 하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영도 의원님 예. 미국에서도 계셨고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좀 태도 논란 그 부분 국민한테 조금 화내는 거 그건 좀 너무했어요. 그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간 이 언론에 어떻게 비치는가도 상당히 그러게요. 공인이라면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이 사안을 보면은 그거 우리가 정부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같이 따질 건 따질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벌써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유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됐습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그런 경우는 무소속 조정훈 의원은 시대전환 조정훈으로 바꿉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